자, 이제 세조길을 걸어야지. 세조길이라 세조가 걸었다는 길이라는 말이겠지. 세조실록에는 세조의 이런 회한에 가득한 탄식이 실려 있어. 내가 차례를 어기고 외람되게 비기를 이어받았으나 재주가 없고 덕이 없어 이제 다시 생각하니 부끄럽기 그지없다. 다시 생각하니 부질없기 그지없다. 어린 조카 단종에게서 양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왕위에 올랐던 인물. 우리는 세조를 그렇게 언뜻 생각해.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그의 이야기에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 그리고 또 희노애락이 담겨 있지. 그러고 보니까 요즘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천만 관객을 향해서 흥행을 이어간다고. 나도 보고 싶어. 1453년에 벌어진 계유정난. 정난이라고 역사에는 기록되지만 이것은 명백한 반정이라고 나는 생각해. 진정시킬 정, 어려울 난, 즉 계유정난이란 계유년의 어려움을 진정시켰다라는 뜻이야. 모든 역사는 승자의 관점에서 기록되기는 하지만 기록을 넘어서는 또 다른 시선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야. 세조 시기에 널리 퍼졌던 현덕 왕후의 괴담 같은 전설이 또 다른 시선, 즉 백성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지 않아? 세조가 조카 단종을 상왕으로 삼고 왕위에 올랐을 때 그때 끊임없이 정통성 문제에 부딪혔어. 말하자면 당신이 왕이 될 자격이 있느냐는 거지. 결국 1456년 성산문, 박펜년, 하위지, 이게 이런 사육신으로 대표되는 지편전 출신의 학자들에 의한 단종 복위를 위한 거사 계획이 김질의 밀고로 인하여 무산이 되었어. 이로써 단종은 상황에서 노상군으로 강봉되어 영월 청령포로 유배를 가게 됐지. 사육신의 복위운동이 사실상 단종의 비극을 앞당겨 초래했다고 볼 수도 있어. 만일 복위운동이 없었다면 단종은 상황으로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야. 이후 조정에서는 단종을 사사해야 한다는 항소가 빗발치게 되지. 세조의 꿈에 죽은 현동 왕후가 나타나 내 아들을 죽이려 하니 나도 내 아들을 죽이겠다고 한 거야. 그리고 다음날 정말 세조의 아들 의경세자가 죽었다고 야사가 전해. 아들의 전에 노한 세조는 현덕 왕후의 능을 파헤치는 복수를 하기도 하지. 그런데 이 대목에서도 또 전하는 야사가 있어. 능을 파헤치기 며칠 전 밤중에 부인의 울음소리가 능 안에서 나는데 내 집을 부수려 하니 나는 장차 어디 가서 의탁할꼬. 그 소리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아프게 하였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 또 다음해 1447년에 수능에 유배를 가 있던 세종대왕의 여섯째 아들 금성대군이 단종 복위를 위한 거사를 준비하다 발각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으로 결국 단종은 유배지에서 사사되고 말아. 단종 불과 17살 때였어. 사육신을 주도로 한 첫 번째 거사나 금성대군의 두 번째 거사나 둘 다 시도조차 되지 못하고 밀고에 의해 좌초되어 버렸다는 것이 수상하기는 해. 혹 치밀하게 계획된 모종의 음모 같은 계획은 아니었을까?
하고 말이야. 가능성도 있겠지. 그리고 나서 세조는 또다시 꿈을 꿨는데 이번에도 현덕왕후가 나타나 무서운 얼굴로 세조를 노려보더니 침을 퇴하고 뱉고 사라져버렸어. 혼비백산에 일어난 세조의 몸에는 두드러기 같은 발진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세조는 죽을 때까지 피부병에 괴로워하며 살게 되었지. 자, 여기가 세조가 목욕을 했다는 목욕소야. 이 목욕소에서 목욕을 하고 나서 세조는 피부병이 나았다고 안내판에는 적혀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야. 세조는 죽을 때까지 피부병으로 고생하다 죽었어. 상원보살의 문수보살 친견 이야기도 있는데 세조가 부처님께서도 돌봐주신다는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퍼지게 해서 그래서 세조의 당위성을 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렇지만 그것도 사실은 아니야. 이렇게 야사에서 전하는 이야기들은 백성들이 그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하는 거야. 최근에도 그 시대에 대한 평가가 새로이 써지고 있는 듯해. 왕과 사는 남자라는 그 영화도 세조에 대한 이런 평가가 새로 써지는 그런 상황이겠지. 결국 권력은 세조가 말년에 탄식했듯 허망하고 그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깊게 각인시킨 것은 안평대군, 금성대군 같은 친형제를 죽이고 왕이었던 조카를 죽이고 권력을 위해 권신들과 그에 연관된 많은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여버렸다는 사실이지. 당시 하늘은 왕으로 대변되었어. 그래서 세조는 하늘을 거스른 것이었는지도 몰라. 지금은 백성이 하늘이야. 국민이 하늘이라는 소리지. 하늘을 거스르는 권력은 존재해서는 안 돼. 요즘 정치를 보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 마치 자신이 하늘인 것 마냥 여기는 정치인들 말이야. 오직 정치는 하늘인 국민을 향해 인, 의, 예, 지, 신 5가지 덕목으로 지극한 마음 다하여 섬김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해. 하늘인 백성을 위한 사랑, 의로움과 청렴함, 존중하고 이해를 갖추며 법은 공정하고 평등해야 하며 백성과의 약속과 신의를 지키는 그런 정치 말이야. 물론 어려운 일이겠지.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생각을 가슴에 품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백성들에게 막말하고 뒷돈 챙기고 사법체계 망가뜨리면서 나 살자 하고 방금 했던 말 돌아서서 바꾸는 것이 그냥 평범한 일인 것처럼 되어버린 지금의 이 정치 상황. 참 슬픈 일이지. 권력은 백성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자신과 그 주변인들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세조가 집권 후 한명회를 비롯한 43명을 공신으로 책봉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정사를 논하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랬지만 결국 남긴 것은 후일에 이어지는 훈구파와 사림의 대결, 또 4대4와 또 붕당으로 이어지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낳았어. 세조는 말년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일에 대한 후회와 회한으로 부끄러운 자신과 마주했던 것은 아닐까.
세조의 길을 걷다 보면 많은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야. 한 사람의 욕망과 욕망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길에서 마주쳐야 했던 수많은 사건들, 한배에서 나온 형제들, 안평대군, 금성대군에게 죽음을 고했을 때 그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형이었던 문종의 처, 자신의 형수였던 현덕 왕후의 능을 파헤치고 자신의 조카 단종을 사사하도록 명을 내렸을 때 그는 과연 편안은 했을지. 단종의 아내 조카의 며느리였던 정순 왕후를 폐하고 노비로 전락시키고 또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을 거열형으로 참시했을 때 그의 심경은 어땠을까? 자신의 아버지 세종대왕의 충신이었던 성삼문, 박팽년, 화위지 같은 신하들을 죽일 때는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그에게도 많은 고뇌와 슬픔에 자책도 했으리라고 생각해. 학조 화상탑과 수암 화상탑이야. 둘 다 보물로 지정되어서 보호받고 있지. 이게 학조 화상탑인데 이게 신미대사의 자로 알려져 있어. 요거는 수암 화상이라고 했는데 신미대사라고 알려진 고승의 탑이야. 바람은 거세고 차가운데 지나온 길은 까무룩. 한 세월 살며 무에 그리 욕심내었던 곳 이루어 차지한 허망함만 가득하다. 불교 행사나 의식 등에서 썼던 세로 13m가 넘는 거대한 보살 형태의 본尊을 그린 복전도 형식의 괴불도야. 이거는 실물은 아니고 어떤 형식으로 전시를 했나? 요거는 조선 영조 18년에 관상감에서 항도 남북의 별자리를 그린 신법 천문도 병풍이야. 경종 3년에 그 당시에 중국에 와 있던 쾌글러가 작성한 300좌 3083성의 큰 별자리표를 김태소와 안국빈이 배워